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변지림, 아이들의 변지림인데요. 유분증이라고도 불리죠. 변을 지리는 게 무슨 병인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이긴 해요. 우리 어른들도 가끔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방귀를 낀다든가 참다가 급할 때 묻힐 수 있잖아요. 속옷에 묻힐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다면 아무 일도 아닐 텐데 이게 자주 그런단 말이죠. 또 가까이 갔더니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놀림받지 않을까 아니면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유분증 또는 변지림이라고 하는 이 병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아닌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한테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쉽게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십시오. 변지림, 유분증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는 변비 알잖아요. 아이들의 변비가 있을 때 변이 많이 뭉쳐지고 또 아이들이 참으니까 참지 못해 갖고 흘리는 상황들. 이게 첫 번째 변지림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이가 변 보는 데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통증에 대한 회피를 보임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참다 보면 조금씩 이게 흘릴 수가 있거든요. 또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묽은 변이 팬티에 묻기도 합니다. 변비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변비를 치료함으로써 장을 비우면 흘릴 변이 없겠죠. 그렇죠? 변비에 의한 변지림, 유분증은 변지림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원래 원인인 변비를 없애주면 저절로 변지림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또 우리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가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변을 묻히기 시작하더니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는데 점점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나고 팬티를 보니까 변이 묻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가랭이 사이에 그대로 변이 있는 수도 있어요. 덩어리가 그대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놀라실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혹시 변 이렇게 조금 본 거 알아? 아이는요. 그때 모른다고 대답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그게 창피한 것도 알고요. 또는 피해야 될 것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흘린 거거든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보기에는 답답하죠. 얘는 분명히 흘렸는데 변을 지렸는데 아이는 모른다 그러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나고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아이의 불안에서 나타난 것이고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가장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게 어려서 변비에 대한 어떤 자기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자체가 예민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억도 잘하는 아이라서 어려서 이제 변비에 대해서 걱정되고 부모와 함께 변비 치료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도 있고 또는 변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부모로부터 자주 들었을 경우에 특히 예민한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면 신경을 더 쓰는 거죠. 그 심리의 불안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 아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보호자는 매일같이 변비에 또는 변지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아이한테 하게 되고 그때 이 아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기능성 장장애의 한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계속 변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지적을 받았을 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좌절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치려고 해도 안 되죠. 근데 특이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 그랬던 애가요.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특이합니다. 집에서는 또 그래요. 맞을 겁니다. 이 아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창피한 거와 사회성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덜 합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근데 집에서는 우리가 누울 자리를 안다 그러잖아요. 엄마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심하면 제 임상 경험으로는 중학교 때까지 갑니다. 이제 원인은 알았어요. 이 아이의 예민성 또는 걱정이 많은 것 또는 아주 그런 소심함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의 문제는요. 보통 기능성 장장애가 보이는 그 치료와 그 장장애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모습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를 무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가장 고민거리인데 이거를 무시하라니. 왜냐하면 이거는 병이 아니거든요. 병이 아닐 때는 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때 이 아이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또 변 얘기를 하고 또 학문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아이가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조심스럽게 팬티라든가 속옷을 또 잘 벗겨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안 한다는 얘기는 병이 아니란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할수록 또 그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깨우칠수록 이런 게 정말 의미 없고 나한테는 좀 창피하고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흘러도 괜찮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걱정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창피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창피를 당함으로써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우린 이런 기능성 장장애를 고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변지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 결국 시민성 변지림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가 되겠고 그 원인은 사실 변비에서부터 시작됐을 확률이 높지만 변의 학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